렉가이드 1.12 리비전 3는 N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원자력 발전소 지진 계측 설비입니다. 발행일은 2017년 10월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 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12는 RG 1.12,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목적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이 규제 지침, 렉가이드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직원이 원자력 발전소에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계측 유형, 이치, 특성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한 지진 계측 기준을 설명합니다. 적용 범위는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 가이드는 연방 규정집 10CFR PART50 생산 및 이용 시설에 대한 국내 허가 참고 1 및 10CFR 파트 5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라이센스 인증 및 승인 참고 2의 제목 10에 따라 신청자 및 원자로 면허 취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R 파트 5는 원전 인허가 및 인증 및 승인 규정입니다. 브록 S 지진공학 기준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브록 S IVA 항 3호항은 진동 지반 운동이 운영 기반 지진 지반 운동 OPE의 운동을 초과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브록 S IVA 항 4호항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반응을 지진 발생 후 즉시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측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10CFR 파트 5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면허, 인증 및 승인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초기 부지 허가, 표준 설계 인증, 통합 면허, 표준 설계 인증, 통합 면허, 표준 설계 승인 및 제조 면허 발급을 관리합니다. 렉가이드 1.166 지진 전 계획 및 즉각적인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 지진 후 조치 참고 문헌 3는 10CFR 파트 50에 의해 발전소 폐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진 후 기록된 계측 데이터를 적시해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렉가이드 1.167 지진으로 인해 정지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참고 문헌 4은 지진으로 인해 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뉴렉 0800 원자력 발전소 안전 분석 보고서 검토를 위한 표준 검토 계획 SRPLWR판 참고 문헌 5은 허가 신청에 일부로 제출된 안전 분석 보고서 검토 시 NRC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섹션 2 5.1 지질학적 특성 정보는 특정 현장의 지질적 특성 및 구조적 설정 검토에 대해 NRC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섹션 2 5.2 진동 지면 운동은 특정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동 지면 운동 검토에 대해 NRC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섹션 3 7.1 지진 설계 매개 변수는 지진 설계 지반 운동이 특정 발전소 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NRC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166은 RG 1.166, 10CFR 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 국내 인허가 규정, 그리고 렉가이드 1.167은 RG 1.167입니다. 추가로 뉴렉 0800은 뉴레그 0800, 그리고 LWR은 경수로입니다. 브록 S 지진공학 기준은 AES-M2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렉가이드 8.8 원자력 발전소의 직업적 방사선 노출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REF, 윽, 경수로 LWR 원자력 발전소의 일상적인 운영 중 방사선에 대한 발전소 직원의 노출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경수로 LWR 원자력 발전소를 계획, 설계, 건설, 운영 및 해체하기 위한 목표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렉가이드 1.208
한장벌 집안 운동 응답 스펙트럼 GMRS을 정의하기 위한 성능 기반 접근 방식 참고문헌7 은 한장벌 집안 운동 응답 스펙트럼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렉가이드 1.29 내진 설계 분류 참고문헌 8는 SSE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LWR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미국 원자력학회 ANSI/ANS 2.2 2016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진 계측 기준 참고 9은 경수냉각식 육상 기반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에 필요한 지진 계측을 지정합니다.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미국 원자력학회 ANSI/ANS 2.23 2016 지진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대응 참고 10은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지진이 감지되기 전후에 발전소가 정지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와 정지가 필요한 경우 발전소의 재가동 준비 상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지정합니다. 규제 지침의 목적 NRC는 직원이 기관 규정의 특정 부분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직원이 특정 문제나 가정된 사건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지원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렉가이드를 발행합니다. 규제 지침은 규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렉가이드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법 및 솔루션은 이원회의 허가 또는 라이선스 발급 또는 지속에 필요한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SME는 ASME, 렉가이드 8.8은 RG 8.8, 그리고 렉가이드 1.208은 RG 1.208입니다. 추가로 렉가이드 1.29는 RG 1.29, 그리고 ANSI/ANS는 ANSI/ANS 복합 분류입니다. 부록 S 지진공학 기준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서류경감법 공공보호통지 NRC는 수집을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문서에 현재 유효한 UMP 제어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한 정보 수집을 수행하거나 호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비전 2의 새로운 원자로 발전소 구성과 지진 장비의 실행 상태를 다루기 위해 리비전 2 이루어졌습니다. 지진 장비에 지정된 수와 이치와 관련된 개정은 다양한 새로운 원자로 발전소 구성과 마지막 리비전 2 후 이루어진 지진 장비의 중요한 기술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자로 발전소 구성에는 1호 개별 기축, 2호 단일 기축, 핵섬 또는 3호 조합 또는 1호와 2호에 위치한 지진 범주 I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해결하려면 경납 건물 및 기타 지진 범주 I 구조를 지원하는 핵섬이 있는 현재의 새로운 설계에 대한 흔들림 또는 비틀림 동작을 특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기초 또는 베이스메트 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가이드 개정판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부터 배운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니가타켄 주에수키 지진 당시 일본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계측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용량 제한으로 인해 이뤄진 데이터가 주충격 데이터를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섹션 C 4.5 및 4.6에 지정된 녹화 기간과 배터리 용량이 감지된 동작의 25분에서 최소 1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섹션 C 4.1이 4에는 또한 데이터 기록 프로토콜이 기록된 지진 파일을 덮어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경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평가에는 지진 계측 데이터 평가와 공장 견학이 모두 포함됩니다. 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와 고체 디지털 시간 기록 레코더는 자료장, 경납 구조물 및 기타 지진 범주 I 구조물의 지진 반응에 대한 시간 기록 가속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가속도 센서는 응답을 일반적으로 집안 운동 또는 구조 내 응답 스펙트럼인 설계 기준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OMP는 미국 관리예산처입니다. 부록 S 지진공학 기준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센서는 위치, 설치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직업적 방사선 노출이 10CFR 파트 20, 방사선 보호 표준, 참조 11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낱개 ALARA 유지되도록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작동, 유지 관리 및 테스트를 위해서는 기기, 구성 요소 및 설치된 지원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측은 지진 범주 I 구조물의 자유 필드, 기초 수준 및 고도에서 제공됩니다. 자유장 계측 데이터는 이로 지진에 대한 측정된 집안 운동 반응을 구조물에 대한 설계 입력 운동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공학적 평가와 비교하고 2호 OBE가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렉가이드 1.266은 OBE 초과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운홀 계측 데이터는 신도에서 현장의 강한 움직임에 대한 고품질 기록을 얻고 현장 응답 계산을 검증하여 GMRS 및 기초 입력 응답 스펙트럼 FIRS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초 수준과 구조물의 높이에 위치한 장비는 장비 또는 배관에 대한 입력인 응답을 측정하고 장기 평가에 사용됩니다. 지진 발생 후 발전소 재가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추가 지침은 렉가이드 1.167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 수준 계측은 경납 건물 및 기타 지진 카테고리 I 구조물에 대한 실제 지진 입력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유장과 기초 수준에서의 진동 지면, 운동 사이의 차이를 정량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위치에서 얻은 데이터는 정상적인 플랜트 작동과 관련된 진동 동작으로 인해 가려지기 때문에 장비는 장비, 배관 또는 지지대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렉가이드 1.166의 지침은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기능적인 지진 계측 장치가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공장 폐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R 파트 20은 방사선방호 기준입니다. 브록 S 지진공학 기준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이러한 결정은 기록된 데이터를 OBE 초과 기준과 비교하고 사건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실시되는 공장 견학 검사 결과를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진 장비에 대한 NRC 직원 평가에서는 장비가 공장 폐쇄 기간 동안 때로는 공장 작동 중에 장기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측 시스템은 항상 기능적이고 작동되어야 합니다. 규제 지침 1.166의 브록 A에는 OBE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이 저하된 지진 장비 또는 데이터 처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진 장비의 유형, 위치, 작동 모드, 특성, 설치, 활성화, 원격 표시 및 유지 관리는 이로 제공된 데이터가 원자력 발전소 설계에 사용된 데이터와 비교 가능하고 2호 OBE 초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3호 장비가 필요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됩니다. 이 지침은 미리 결정된 규모를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때 원자력 발전소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비의 필요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지진 분석 및 설계에 대한 절차가 아직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침에서는 염기 분리 기술을 통합한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지면 운동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진 트리거 작동 전후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기간을 지정하여 수행됩니다. 계측기의 사전 이벤트 메모리 설정은 특정 사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진원지까지의 최대 거리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측이 3초 사전 이벤트 메모리로만 설정된 경우 POEV가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거리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15초 또는 20초가 될 때까지 트리거 임계값 제한이 초과되지 않으면 진폭이 났더라도 기록의 일부가 손실됩니다. 60초 값이 더 적절할 수 있으며 현재 디지털 시간 기록 가속도계의 기능 내에 있습니다. 브록 S 지진공학 기준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국제표준과의 조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안전을 구성하는 일련의 안전 지침과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IAEA 안전 가이드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높은 수준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를 점점 더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지침과 관련된 IAEA 안전 가이드 NS-G 1.6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설계 및 품질 검증 REF 12의 섹션 7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설치되는 지진 장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 규제 지침은 IAEA 안전 가이드 NS-G 1.6에서 제공하는 기본 안전 원칙과 일치합니다. 직원 규제 지침에서 논의된 문서, 본 규제 지침은 예부 기관에서 개발한 하나 이상의 코드 또는 표준과 기타 제3자 가이드 문서의 사용을 부분적으로 승인합니다. 이러한 코드, 표준 및 제3자 지침 문서에는 다른 코드, 표준 또는 제3자 지침 문서에 대한 참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차 참조가 요구사항으로 NRC 규정의 참조로 포함된 경우 인허가 보유자와 신청자는 규정에 명시된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차 참조가 NRC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규제 지침에서 승인된 경우 표준은 특정 규제 지침에 설명된 대로 해당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NRC 직원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보유자와 신청자는 적절하게 정당화되고 현재 규제 관행과 일치하며 해당 NRC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경우 2차 참조의 정보를 고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논의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직원 규제 지침 2 섹션에서는 지진 장비의 유형, 이치, 기능, 특성, 설치, 작동, 원격 표시, 동반 자료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록 S부터 10CFR 파트 50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직원이 허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방법, 접근 방식 또는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지진 계측기기의 종류 및 위치 지진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발전소 현장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체 디지털 계측을 사용해야 합니다. 테이블 1 및 ANSIANS- 2.2-2016의 그림 1부터 4는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설계 구성에 대한 지진 센서 배치에 허용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3축 가속도 센서는 아래 설명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1.2 계측기 유형 및 설치 위치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1.2 계측기 유형 및 설치 위치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의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항 자료지면에서 위치는 현장별 GMRS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현장 조건 및 특성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위장 계측기 위치의 현장 조건이 플랜트 현장의 현장 조건과 다른 경우, 계측기 위치의 자위장 운동을 플랜트 현장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 함수를 미리 개발해야 하며, 플랜트 현장에서 기록된 자위장 운동 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D항 A항과 B항과 실제적으로 서로 바로 2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위치합니다. 분석을 통해 예측된 흔들림 또는 비틀림 반응을 기록하기 위해 기기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C항 기초가 경납 내부 구조 및 핵섬으로 표시된 기타 지진 범주 I 구조를 지지하는 경우 하나의 장비, 그리고 응답 분석에 의해 예측된 요동 또는 비틀림 응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타당성이 제공됩니다. 9호 본 규제 지침의 다른 계측 기준을 지원하려면 C1.25부터 C1.285까지의 센서 위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된 표준 설계 또는 시설에 사용된 계산된 진동 응답과 비교할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소 설계자 또는 신청자, 실시권자는 대체 위치를 선택하고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진 장비의 위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직업 방사선 P4ALARA를 유지하는 것과 일치하는 가장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계측기를 위한 특정 위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자 또는 신청자 면허 취득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측정된 동작을 설계 구조 내 응답 스펙트럼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구조 내 계측 장치를 건물 동적 해석에 포함된 최적의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계측기는 건물 동적 모델에서 질량점으로 모델링되지 않은 보조 구조 프레임 부재의 위치에서는 안 됩니다. 1.2 계측기 유형 및 설치 위치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약간 증폭된 반응보다는 크게 증폭된 반응을 기록하도록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폭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노출 유지를 위해 제한된 장비의 위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설계 검토 ALARA는 렉가이드 8.8에 따라 장비 계획 단계에서 시설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계측기는 다른 요구 사항과 일치하면서 가능한 한 설량률이 낮은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유지보수 및 사용 중 검사가 필요한 장비를 선택해야 하며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중 장치 현장의 계측 현장 전체의 현장 조건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각 장치에 예상되는 구조적 반응이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현장의 모든 장치는 동일한 계측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경우 축소된 계측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유장 장비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현장 반응의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 적절한 자유장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다른 인증된 설계에 대한 별도의 제어실의 경우 이 지침의 섹션 C7에 명시된 대로 모든 제어실에 알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진 계측 작동 모드 지진 장비는 발전소 폐쇄 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발전소 운영 모드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및 수리 절차는 공장 가동 및 가동 중단 중에 작동 중인 기기의 최대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장비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기능 점검에 따라 지진 발생 시 장비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부록 A부터 렉가이드 1.16은 지진 발생 시 기기의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34 유지관리 고려사항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1. 위험 정보가 있는 위치는 규제지침 1.201, 참고문헌 14에 포함된 것과 같은 위험 중요도 개념이나 지진 확률 위험 평가 또는 지진 여유도 평가를 기반으로 안전에 중요한 것으로 식별된 시스템 및 구성 요소가 있는 위치입니다. 계측 특성 설계에는 사용 중 테스트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정상적인 플랜트 작동 중에 정기적인 채널 점검이 가능해야 합니다. 원격 서비스 내 채널 점검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부 장비는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원격 서비스 중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장비에는 현장 기능 테스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최대 전력 작동 중에 유지보수를 위해 계측 스테이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센서가 있는 계측기는 접근 가능한 위치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계측기는 작동을 나타내는 외부 원격 경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유장 계측 장치는 지진 직후에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계측기는 지진 트리거 작동 전 최소 60초 동안 저진폭 모션을 기록해야 하며 지진 모션이 지진 트리거 임계값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모션을 계속 기록해야 하며 지진 트리거 임계값의 마지막 초과 이후 최소 60초 동안 저진폭 모션을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계측기는 감지된 동작을 최소 120분 동안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는 트리거된 이벤트 데이터의 최소 2시간, 120분을 감지하고 기록하기 위해 계측기에 전력을 공급할 만큼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에 라인 전원이 연결된 배터리 충전기와 함께 주 전원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최소 24시간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배터리 용량과 알람 간격의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기는 모든 작동 모드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장비 작동 신뢰성은 설치 전에 프로토타입, 환경, 진동 또는 과거 테스트 결과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1.34 유지관리 고려사항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그만큼 계측기는 다음을 포함하여 해당 위치에서 예상되는 적절한 범위의 환경 조건에서 만족스럽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C4.11부터 C4.13까지의 계측 및 기록계 주파수 범위는 일반적입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더 높거나 낮은 범위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범위는 지지 구조 및 장비의 진동 특성과 장비의 기능과 일치해야 합니다. 시간 기록 장치는 획득한 정보의 영구적인 부분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현장 기능 테스트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섹션 C9.2 이에는 채널 기능 테스트 및 교정 수행과 관련된 필수 유지 관리 작업 및 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 인력 기록기의 구성 요소, 가속도 센서, 기록기, 지진 트리거는 독립된 장치로 조립될 수도 있고 별도로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 기록계 및 지진 트리거의 특성은 아래 섹션 C 4.11, 4.13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의 최소 동접 범위는 11형dB 또는 30만 18비트 이상 이어야 하며 센서는 0에서 피크까지 4.0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파수 범위는 0Hz에서 최소 10Hz까지이거나 자율장에 위치한 가속도를 제외하고 결과 가속도에 적용되는 계산 기술에 의해 적절하다고 입증된 등가 주파수여야 합니다. 자율장 가속도 센서의 주파수 범위는 0Hz부터 최소 10Hz여야 합니다. 0Hz부터 10Hz의 주파수 범위 내에서는 허위 공진이 없습니다. 감지 축에 직교하는 가속도 구성 요소에 대한 감도는 0.01G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샘플링 속도는 세 방향 각각에서 초당 최소 250개 샘플 0.004초 이어야 합니다. 대략폭은 0Hz에서 최소 10Hz 사이여야 합니다. 동접 범위는 30만 1 이상 11형dB 또는 18비트 이상 이어야 하며 계측기는 0에서 피크까지 4.0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코더에는 보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록 프로토콜은 이벤트 메모리가 가득 찼을 때 기록된 지진 파일을 덮어 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모든 지진 기록은 발전소에 수명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정보는 보관 품질이 저장 매체의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1.34 유지관리 고려사항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록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우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 단계에서 기록을 연구 매체로 전송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 저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데이터가 오프사이트 위치로 전송될 수 있지만 중복 데이터 세트는 항상 공장이나 다른 독립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진 기록의 문서화 및 보관은 다른 발전소 장비의 기록 보관에 상응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절대 세계 협정 시 UTC 시간의 5밀리추 MSEC 이상의 절대 타이밍 정확도로 전진 및 여진과 주 충격을 구별하는 데 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소 정확도를 제공하려면 GPS, 네트워크 타이밍 프로토콜 또는 기타 동등한 타이밍 프로토콜이 모든 데이터 채널의 타이밍과 샘플링 모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진 트리거는 최대 0.01에서 작동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지진 트리거의 주파수 범위에는 1Hz부터 1형Hz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진 트리거 출력은 작동할 장치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지진 트리거는 시간 이역 기록 장치에 통합되거나 분리될 수 있습니다. 계측 설치 기기는 장착이 견고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설계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장비 구성 요소는 시간이 지나도 단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방형 위치에 설치하려면
경량 인클로저를 갖춘 철근 콘크리트 장착 패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인클로저는 크기가 50인치, X 50인치, X 50인치를 초과하지 않고 무게가 200파운드 미만인 상업용 발전소 유형의 유리 섬유 또는 알루미늄 경량 인클로저, 계기 보호소 또는 THUT입니다. 특수한 경량 기구 오두막을 사용하는 경우 패드는 약 4피트 정사각형이어야 하며 효과적인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6인치 X 18인치 피어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콘크리트 슬래브 패드 및 경량 인클로저는 설치된 강한 모션 스테이션의 전속률이 0모양 HG의 주파수 범위에서 1.02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정보는 COSMOS 첨단 국가 지진 시스템 STRU, NG, MOTION 기준 관측수 설치 지침, 참고문헌 13을 참조해야 합니다. 다운홀 계측기 패키지는 내장된 매체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다운홀 바닥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합니다. 1.34 유지관리 고려사항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또한 센서 패키지는 강한 흔들림 중에 느슨한 구성 요소 덜거덕거림으로 인해 신호에 노이즈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수평 구성 요소가 구조의 지진 분석에서 가정된 직후 수평 축과 평행하도록 계측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3축 가속도 센서는 직교성에서 2도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직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다운홀 센서 방향은 제어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 기록을 사용하지 않고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얀공 전자 나침반을 사용하여 방향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홀 센서 잠금 장치의 케이싱에 대한 방향을 제어하는 핀이 포함되어 있으면 방향 반복성이 확보됩니다. 구조물, 비구조 요소, 장비 또는 기타 특징의 지진으로 인한 파손으로 인한 우발적 충격에 대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된 강력한 모션 계측기는 물 손상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물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기록계 및 관련 부품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 수위 1.3배 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낮은 수준에 설치된 센서, 케이블 커넥터 및 기타 구성 요소는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되어야 하며 오랜 시간 동안 3m 깊이의 침수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 레코더는 작동이나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원격 센서의 플러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한 센서를 갖춘 지진 장비는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데이터 기록 및 특정 유지, 관리 작업을 위한 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장비는 작동을 나타내는 외부 원격 경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리필드 스테이션은 지진 직후에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설치된 계측기는 온도, 습도, 압력, 진동 및 방사선과 같은 환경 조건의 설계 범위 전체에서 타이밍과 기록 정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측기 및 해당 상호 연결은 COSMOS, 첨단 국가 지진 시스템 강동 기준 관측소 설치 지침과 일치하는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공장의 모든 시간 이력 기록 장치는 상호 연결되어 동시에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1.34 유지관리 고려사항은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현장의 모든 계측기는 1m초 이상의 상대 타이밍 정확도와 절대 UTC 시간의 5m초보다 낮은 절대 타이밍 정확도로 공통 시간 척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측 작동 시간 이력 기록계는 수평 또는 수직 입력 진동 지면 운동에 의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시간 이력 기록 장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트리거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방아쇠는 자류장 지상국에 가장 가까운 시간 기록 장치에 위치해야 합니다. 가짜 트리거링은 피해야 합니다. 시간 이력 기록 장치의 지진 발생 메커니즘은 0.01 이하의 임계 지반 가속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원격 표시 자류 필드, 다운홀 또는 기초 수준의 시간 기록 레코더의 트리거링은 제어실에서 알려야 합니다.
현장에 제어실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각 제어실에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속자료 지진 계측기의 기록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정 표준,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 분석기 등은 지진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기록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 및 기록 처리 장소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유지관리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진 장비가 필요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점입니다. 유지보수는 장비에 적합한 문서화된 지침이나 도면에 따라 사전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유지보수 절차의 기술, 테스트 및 관리 부분은 플랜트 가동 전에 정의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본 지침의 섹션 C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지보수 및 수리 절차는 발전소 운전 및 정지 중에 서비스 중인 기기의 최대 수를 유지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기술, 테스트 및 관리 절차를 다루어야 합니다. 자유장 시간 이력 기록계의 초기 설치와 각 정비 후에는 표준 입력 신호 또는 적절한 테스트 지진 시간 이력에 대한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응답 스펙트럼과 표준화된 누적 절대 속도 CAV를 계산하려 분석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CAV는 강한 흔들림이 지속되는 동안 절대 가속도의 시간 적분을 나타냅니다. 지진 장비의 경우 EPRI, 전력연구소, TR-100082 누적 절대 속도의 표준화, 참조 15는 표준화된 CAV를 계산하기 위한 허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1.3. 사유지관리 고려사항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PRI 알고리즘은 작은 진폭의 흔들림을 무시하며 지진 지반 운동의 피해 가능성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다운홀 장비는 수리를 위해서만 해수해야 합니다. 센서 패키지를 해수한 후 재배치는 가능합니다면 장비를 구멍의 동일한 깊이에 두고 이전 기간과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현장의 다른 장비 및 이전에 기록된 지진 움직임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일정에는 검사 시기와 수명이 지정된 품목의 교체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각 장비 유형의 특성과 작동 수명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시동 후 서비스 첫 3개월 동안 2주마다 채널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장치의 고장은 일반적으로 초기 작동 중에 발생합니다. 처음 3개월의 기간과 3번 연속 성공적인 확인 후에는 월간 채널 확인으로 충분합니다. 채널 기능 테스트는 6개월마다 수행해야 합니다. 채널 교정은 24개월마다 또는 재급유 중단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수행해야 합니다. 월간 점검에는 배터리 점검, 배터리 전압, 요관 및 수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손상 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계측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육안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매월 검사할 수 없는 기기는 공장 운영이 가능할 때 육안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주기로 검사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관련 절차에 의해 정당화되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교체해야 하는 경우 현재 요구사항, 사양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며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는 사양을 갖춘 유사한 가속도계로 교체해야 합니다. 지진 장비 공급업체는 각 제품의 문서에 채널 점검, 채널 기능 테스트 및 채널 교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신청자와 면허 소유자이가 이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이 규제 지침을 사용하기 위한 NRC의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입니다. 또한 NRC 직원이 10CFR 50.109, 백피팅 및 10CFR 파트 5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라이센스, 인증 및 승인에 적용 가능한 최종 조항을 준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34 유지관리 고려사항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신청자 및 인허가 보유자의 사용 신청자와 인허가 보유자는 기본 NRC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3이 문서의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지침에 설명된 것과 다른 방법이나 솔루션은 제한된 대안이 적절한 NRC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한다는 것을 NRC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센스 보유자는 현재 인허가 기반이 변경되지 않는 한 확인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NRC가 허용한다고 판단한 지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보유자는 10CFR 50.59 변경, 테스트 및 실험에 따른 시설 설계 변경과 같이 NRC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이 규제 지침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보유자는 규제 또는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규제 지침 또는 해당 부분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RC 직원의 사용 NRC 직원은 인허가 보유자가 인허가 기반을 변경하지 않는 한 본 규제 지침의 이 지침에 대한 부과 또는 역적합을 의도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NRC 직원은 일반적인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 규제 지침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것을 기대하거나 요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NRC 직원은 이 규제 지침의 사용을 요구하는 NRC 규제 조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획되지 않은 NRC 규제 조치의 예로는 규제 지침 사용을 요구하는 명령 발행, 인허가 보유자가 이 규제 지침 사용을 약속할지 여부에 대한 10CFR 50.54F항에 따른 정보 요청, 일반 통신 또는 추가 백픽 고려 없이 이 규제 지침 사용을 요구하는 규칙의 공포가 포함됩니다. 공장별 운영 문제에 대한 규제 논의 중에 직원은 기본 NRC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허용 가능한 수단 중 하나로 이 규제 지침의 직원 직위와 일치하는 다양한 조치를 인허가 보유자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본 규제 지침의 이전 버전이 시설의 인허가 기반의 일부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역적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 지침이 시설에 대한 면허 기반의 일부가 아닌 한 직원은 인허가 보유자가 이 규제 지침의 입장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위반에 해당함을 인허가 보유자에게 진술할 수 없습니다. D. 이 행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이 조항에서 면허 취득자는 10CFR 파트 50 및 52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면허 취득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자라는 용어는 10CFR 파트 50 및 52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신청자와 10CFR 파트 5에 따른 표준 설계 승인 및 표준 설계 인증 신청자를 의미합니다. 3위 섹션에서 자발적 및 자발적으로는 인허가 보유자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구사항이나 추가 라이센스 또는 집행 조치에 대한 NRC 표현 없이 자발적인 조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인허가 보유자가 자발적으로 면허 수정 또는 변경을 추구하고 이로 NRC 직원의 요청 고려사항이 이 신규 또는 개정 규제 지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문제와 관련되고 이후 이 규제 지침의 특정 주제가 인허가 보유자의 요청 수용 가능성을 직원이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고려사항인 경우 그런 다음 직원은 사업자에게 이 규제 지침의 지침을 따르거나 기본 NRC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동등한 대체 프로세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0CFR 50.109A 항1호에 정의된 역적합 또는 10CFR 파트 5에 있을 최종성 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10CFR 50.109A 항 3호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신청자는 새로운 규칙, 명령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NRC가 이 규제 지침을 사용하거나 본 구현 섹션의 논의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 규제 지침의 방법이나 프로세스를 구현하도록 라이선시에게 요청 또는 요구하고 있다고 라이선시가 믿는 경우 라이선시는 NRC 관리 지침 8.4의 지침에 따라 NRC에 백픽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휘 가속도 센서 절대 가속도를 감지하고 레코더로 전송할 수 있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행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접근 가능한 장비 OSHA, 산업안전보건청, 나 공장보안 또는 방사선 방호 안전을 다루는 규정과 같은 해당 안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장 작동 중에 즉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장비 또는 센서입니다. 인증된 내진 설계 승인된 인증 표준 설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내진 설계 응답 스펙트럼으로 NRC에 의해 승인된 응답 스펙트럼 CSDRS을 받은 현장 독립적 내진 설계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인증된 표준 설계 인증을 참조해야 합니다. 채널 교정 특정 범위 내에서 가속도, 속도 또는 변이 입력에 응답하거나 제공된 알려진 입력에 의도한 대로 응답하도록 기기, 센서 또는 1차 교정, 시스템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는 점입니다. 채널 확인 시간 이력 기록 장치 및
센서의 기능 상태를 정성적으로 검증합니다. 이 점검은 현장 테스트이며 채널 기능 테스트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채널 기능 테스트 조정 없이 기기, 센서 또는 시스템 2차 교정, 이 알려진 문자 입력에 응답하여 기기, 센서 또는 시스템이 교정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경납 건물 1차 경납 건물 및 2차 경납 건물을 참조해야 합니다. 누적 절대 강한 속도 흔들림이 지속되는 동안 절대 가속도의 시간 적분입니다. 기초 입력 응답 현장별 집안 운동 응답 스펙트럼, GMRS 및 스펙트럼, FIRS, 현장 독립적 인증 내진 설계 응답 스펙트럼, CSDRS, 이 서로 다른 고도에서 결정되는 경우 현장별 GMRS를 각 내진 범주 I 기초의 기본 고도로 전송해야 합니다. 자유장, FIELD. 자유장은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구조물의 진동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면 또는 부지 토양 기둥의 위치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자유장에 위치한 시간 이력 기록 장치는 본질적으로 자유장 지면 운동을 기록합니다. 집안 운동 응답 렉가이드 1.208에 따라 성능 기반 절차를 사용하여 지표면의 자유장 운동 또는 최상층 현장 유능한 재료의 자유장 노드 운동으로 결정된 수평 스펙트럼, GMRS 및 수직 응답 스펙트럼으로 특징 지어지는 현장별 집안 운동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GMRS는 지역 및 지역 지진 위험의 특성화로서 현장에 대한 안전 정지 지진 운동, SSE, 개발의 첫 번째 부분을 나타냅니다. 입니다. 이 행에서는 ASM 이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화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최종 SSE는 텐시 FR 100.23 및 브록 S,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진 공학 기준을 텐시 FR 파트 50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접근할 수 없는 기기 OSHA와 같은 해당 플랜트 운영 안전 규정이나 플랜트 보안 또는 방사선 방호 안전을 다루는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플랜트 운영 중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기기 또는 센서입니다. 작동 기반 지진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과도한 위험 없이 계속 작동하는 데 필요한 원자력 지상 운동, OBE, 발전소의 기능을 유지하는 진동 지진 운동입니다. OBE는 신청자가 설계 입력으로 특별히 선택하지 않는 한지진 발생 후 발전소 폐쇄 및 검사와만 연관됩니다. 핵섬, 원자력 ISLAND, 핵섬은 원자로 냉각제 개통 구성 요소 및 관련 배관 개통, 경납 건물 압력 경계, 디젤 발전기, CLASS1이 전기 스위치기어, 안전 주입 개통 및 제어실과 같은 보조 건물 장비와 같은 안전 관련 장비를 수용 포함하는 콘크리트 및 강철 구조물 및 관련 기초로 구성됩니다. 1차 경납 건물, PRIMARY 경납 건물,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기 위해 해결료 피복제와 원자로 압력 경계 뒤에 장벽 역할을 하는 장치의 주요 구조입니다. 1차 경납에는 1호 경납 구조물과 그 접근 개구부, 관통부, 부속품, 2호 경납 환경을 환경으로부터 경납 건물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 파이프, 폐쇄 시스템 및 기타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레코더 가속도 센서 또는 센서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안전 정지 지진 특정 구조물, 시스템 및 집안 운동, SSE, 구성 요소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진동 집안 운동입니다. 이러한 구조, 시스템 및 구성 요소는 다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2차 카테고리 I 안전의 중요한 구조물, 시스템 및 구성품, SSC, 은 구조, 시스템이거나 안전 구성품 정지 지진 집안 운동, SSE의 영향을 견디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 품질 검증이 필요한 점입니다. SSC의 범주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은 렉가이드 1.29, 내진 설계 분류에 나와 있습니다. 지진 트리거, 미리 설정된 가속도를 초과한 후 시간 기록 장치를 시작하는 장치입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SSC는 SSC입니다. 이행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표준 설계 텐시-F 알파트 5에 따른 인증 또는 승인을 뒷받침할 만큼 상세하고 안전하며 검토를 다시 열거나 반복하지 않고도 여러 장치 또는 여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표준설계위원회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최종 표준 설계를 승인했습니다. 인증 또는 설계 이 설계는
인증된 표준 설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시간 기록계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감지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록된 시간 이력은 로컬로 저장되거나 처리 및 연구 저장을 위해 다른 저장 장치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시간 이력 기록 장치의 구성 요소, 가속도 센서, 기록 장치, 지진 트리거는 독립된 장치로 조립될 수도 있고 별도로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삼축 상호 직교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 방향에서 변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수직입니다. 도구 또는 도구 그룹의 기능 설명에 적용됩니다. 이행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표 참고 항목으로 렉가이드 1.201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용 가능하다는 표현이 조건 없는 사용 허가가 아니라 정해진 제한과 근거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201은 RG 1.201입니다. 렉가이드 1.12의 전체 취지는 규제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항,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유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